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 배상 TV입니다. 오늘도요. 이 판결로 보는 보상가 배상 2편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1편에서는 교통사고 부분에 대한 판결로 이렇게 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험 분쟁, 이 보험과 관련된 판결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보험 계약자도 마찬가지지만 보험사에게도 강력한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설명 의무고요. 우리 보험 계약자한테도 강력한 의무가 있죠. 뭐죠? 고지 의무입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금도 못 받을 수도 있고 보험 계약도 해지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 보험사의 강력한 의무인 이거는 바로 보험 계약자의 무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설명 의무에 대해서 제가 판례를 같이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판결은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고요. 이 판결에서 대략적인 쟁점은 이거였습니다. CI보험 많이 들어보셨죠? CI보험이 뭐냐면요. 이 중대한 뇌졸중 진단을 받든지 아니면 중대한 암 진단을 받든지 아니면 중대한 심근경색 진단을 받는 경우에만 이 CI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오히려 중대한 암이나 중대한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암진단금이나 심근경색 진단금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 중대한 뇌졸중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요. 뇌졸중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뇌졸중 진단을 받고요. 그에 대해서 후유장애가 남고 몸에 마비가 생겨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만 지급이 되고요. 그냥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니라 이 장애율이 25% 이상 그리고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이 CI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요. 뭐가 문제가 됐냐면 뇌졸중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왜냐? 이 계약자는요. 자기가 뇌졸중 진단 받고 몸에 이상이 있으니까 이거는 중대한 뇌졸중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동부생명하고 이렇게 보험 소송을 한 건데요.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동부생명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채무부정제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 소송은 보통 어떤 경우에 보험사가 먼저 제기하냐면요.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험금을 청구하고 계약자가 막 민원 넣고 엄청 보험사를 압박할 경우에 보험사에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걸 보면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죠. 서울고등법원 판결이라는 거는 지금 2심이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1심은 보면은 판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진행됐고 아마 1심에서는 보험사가 이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심 판결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거는 뭐냐? 우리 계약자가 이겼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판결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요. 자,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보험사가 원고가 되는 거죠. 원고의 주장을 한번 볼게요. 보험사에서 뭐라고 주장했는지. 보험사에서는요. CI보험금, 이 보험약관에 따른 중대한 뇌졸중이란 거미막 미출혈, 뇌출혈, 그리고 머리 뇌출혈, 뇌경색 등이 발생해서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 그 결과 언어장애, 운동실조, 마비 등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는 질병을 말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후유증이 없기 때문에 이 계약자가 청구한 CI보험금은 지급 안 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보험사가 주장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왜? 그 내용이 약관에 나와 있잖아요. 약관에서는 CI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이 장애 지급률이 25%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되도록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험사 말은 맞습니다. 근데 계약자가 뭘 주장했냐면요. 여기 판결문을 보시면요. 계약자가 주장한 내용. 계약자가 피고죠. 왜냐? 원고가 소송을 걸었고 소송을 받는 사람이 피고입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주장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이 CI보험에서요. 지급 사유로 중대한 질병을 확정받은 경우에만 지급 대상으로 하고 단순한 뇌졸중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에게 계약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 설명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이를 설명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설명 의무 위반이고 이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의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 설명하지 않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 라는 게 이 계약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당연히 계약자가 이겼으니까 설명 의무 위반이다. 그리고 이건 설명 안 했기 때문에 보험금 줘라. 이렇게 판결을 했겠죠. 그래서 그 판결 내용을 한번 보면요. 자, 이걸 판결 내용을 쭉 같이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내용만 문구만 읽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 상품의 내용, 그리고 보험 요율의 체계, 그리고 보험 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사의 면책사유, 이게 중요합니다. 보험차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약에 보험사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으로 주장할 수 없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서울고등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했죠. 자, 이 CI 보험금, 단 계약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는 정도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게 대법원 2007년에 선고됐던 판결하고, 그리고 대법원 2003년에 선고됐던 판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등법원에서는 판결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냐라는 거를, 이 사건에서 CI 보장보험금은 지급 사유로서의 중대한 질병의 의미 및 내용에 대한 약관 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지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이는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서 보험사는 설명 의무 위반한 게 맞다. 그리고 설명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CI 보험금에 대한, 즉 중대한 뇌졸중에 대한 약관에 규정한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약자가 주장하는 뇌졸중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중대한 뇌졸중 보험금도 지급해달라라는 것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자, 이 판결을 비춰봤을 때요, 어떤 생각하면은 모든 내용에 대해서 그럼 보험사가 다 설명해야 된다. 그 설명을 안 했다면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나왔듯이 대법원에서는 이미 법령에 정해진 거든가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는 내용, 그 내용은 설명을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 말고도 모든 보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죠. 제가 예를 들면요, 자, 고의 사고는 보상 안 된다. 물론 그거는 상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은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요.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보상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된다라는 취지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를 했을 경우 이 면책금이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공통적으로, 그리고 매번 뉴스에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설명 의무 위반으로 주장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약관마다 전부 다 다르게 정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들었을 때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이 들었을 때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약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보험사에서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설명이 없었다면 이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고등법원 판결이지만 지금 현재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도요, 보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대법원에서도 다 똑같은 취지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아마 설계사분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 설계사분들, 이 보험계약자한테 최소한 보험사에서 나오는 상품 설명서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꼭 계약자한테 전달을 하고 설명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계약자분들도요, 만약에 보험계약 체결 시에 TM 계약이든 설계사 계약이든 이런 내용을 설명을 못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보상이 안 되는지 전혀 몰랐다라고 하면요, 아무리 보험사에서 보상 안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보험금을 포기하지 마시라라고 이렇게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 판결로 오늘 방송을 진행했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